시간 관계상 제가 느꼈던 소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행위 속 은폐된 경제적 경비, 그리고 시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돈을 벌 생각을 버려야 한다를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치 행위 속 은폐된 경제적 경비와 라는 주제로 봤을 때 제가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하마르 알 카다피라고 하는 이제 리비아의 독재자로 군림했었던 정치인이었습니다. 우리가 이 사람을 익숙하게 악당으로 묘사를 하죠.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그 미국 중심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. 그는 자국 땅에서 수출되는 석유로 얻는 미국의 이익을 줄이고 자국의 이익을 늘리면서 좀 자국 중심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. 이거는 그 리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애국자적인 성향을 보였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그 혼란스러웠던 리비아의 중앙 집권 체제를 다지면서 그런 혼란스러웠던 정치를 좀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미국과 유럽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기도 했기 때문에 무하마드 알 카다피를 보고 미국과 유럽은 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. 카다피의 이런 광골적인 성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 접근을 리비아 국내로 불러들였고 결국 카다피의 정권은 이들에 의해서 몰락하고 맙니다. 네, 미국은 다국 접근의 개입을 리비아의 민주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하지만 이게 꼭 리비아 입장에서 잘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카다피가 만들어냈던 중앙 집권 체제가 사라지면서 이제 리비아에는 여러 군부 세력들이 어 이제 난무하게 되었고 또 그 IS라고 하죠. 이슬람 무장 세력 단체가 실제로 그 리비아에 침투하게 되면서 리비아를 카다피가 통치하던 시절보다 오히려 지금은 악화됐다. 국민들의 실제 생활 여건 그런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 유럽 열강들은 이렇게 알카다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리비아 국내에 들어가서 전쟁 활동을 벌였지만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살만이 그 카슈크지 암살 사건이라고 자기에게 이제 반중부적인 성향을 보이는 언론인을 암살한 일이 있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국과 유럽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뭐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들조차 잘 꺼내지 않았고요.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경제적인 이익에 반응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. 이런 최근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그 카다피를 직접 죽이게 되는 그런 다국 적군의 활동은 좀 영딴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고 또 이후에 리비아의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봤을 때 미국과 선진국이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면은 뭐 정의나 세계평화 같은 그런 좀 도덕적인 명제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충분히 행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미국에서 반도체 수출을 중국에서 받고 또 그 수출분을 저희 한국에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 따라서 저희가 약간 애완견처럼 그냥 그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과연 저희한테도 이익이 될 것인가? 만약에 한국이 나중에 정말로 어, 미국만 따라갔다가 오히려 저희 자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특히나 요즘 이제 좀 친미적인 성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 바람직한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 주제인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돈 벌 생각을 버려야 한다입니다. 이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책의 내용은 이 일본 경제가 플라자 합의에서 시작해서 일본 버블 경제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. 이제 현재 처음 국내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악했던 일본인들은 해외 부동산 및 금융 시장에 투자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
지금 당장에 돈이 벌리는 그 시장의 그 현상에만 취해 있던 사람들은 국내에서만 그냥 부동산 투자하고 그리고 일본 기업에만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판단 없이 투자하다가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고 쪽박을 차게 됩니다. 근데 이게 뭐 저도 일본인과 다를 바 없었던 게 이제 제가 21년 저 최고층에서 그 카카오를 매수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참 그때 생각하면 참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당시에 최고층을 매수했던 것은 이 일본 사람들처럼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이제 당시 주식 시장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는데요. 팬데믹 때문에 공매도 금지되고 저금리 정책, 유동성 완화를 위해서 저금리 정책도 시행되는 중이었고 또 당시에 이제 네이버, 삼성전자, 카카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에 있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무지성적으로 추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.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게 이제 끝없이 올라가는 카카오 주가였죠.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뭐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친구가 사라는 말만 듣고 샀다가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그런 공매도 금지라든지 또 왜 저금리 정책이 왜 시행됐는지 그렇다면 저금리 정책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그때 파악을 했다라면 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경제가 좀 경제 겨울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을 시행해서 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어, 그런 분위기를 끌어갔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언제든지 저금리 정책은 끝날 것이고 그런 그동안의 저금리 정책에 의한 부작용들이 일어날 것이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면밀하게 분석했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낭패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